안녕하세요. 두바이에서 콘텐츠로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한국남자 브루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금 두바이로 온 지 한 10개월 정도 됐고, 여기에서 이제 현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차이니스 먼저 물어보고,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 누구냐, 미스터 김, 김정은 이런 거부터 보통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저도 여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인도 사람들인지 파키스탄 사람들인지 뭐 알 수가 없거든요. 나도 그 사람들을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I'm from South Korea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눈빛이 많이 바뀝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한국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나온 얘기가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사람들 피부가 너무 좋다, 너무 깔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듣습니다. 저도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게 되게 감사한 부분들인데, 자, 두바이를 진출하려고 요즘에 한국에서 기업들, 개인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기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될까요? 아마도 이 K-팝이라든가 드라마 등을 통해서 얻게 된 그 프리미엄 이미지, 이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기 단군 이래 한국 사람에 대한 전 세계의 인지도나 호감도가 가장 높은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 두바이를 베이스로 놓고 생각했을 때 K-팝, K-컬처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지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K-컬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스파크가 딱 튀어서 불꽃이 막 붙을랑 말랑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부터 제가 이 나라에 있으면서 한국 관련된 것들이 뭐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달에 뭐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드리고요. 제 채널에서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붙여가는 과정에서 저희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바이를 베이스로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되는 컨텐츠가 많으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구독해 주시고, 더 빨리 컨텐츠를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해드려야 할 곳이 코리아 360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이렇게 공항이 있고 여기가 중심가거든요. 여기에 페스티벌 시티라고 해서 페스티벌 시티 몰, 쇼핑몰 이런 것들이 크게 있고, 여기가 생활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릭 이쪽도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다운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이 이쪽인데, 위쪽에 이렇게 코리아 360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문체부, 그리고 한국컨텐츠진흥원, 코카 이렇게 있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림축산부도 있는 것 같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아랍에미리트, 이 두바이에다가 센터를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무대에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여기가 입구거든요. 이렇게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 안에는 뷰티 제품에 대한 여기 이렇게 뷰티 제품, 음식, 그리고 캐릭터, 패션, 저런 아이돌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콘텐츠가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허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연도 했었네요. 그리고 아부다비에는 한국문화원이 있더라고요. 이 두 군데가 약간 중심축이 돼서 한국의 컬처를 이 두바이를 베이스로 해서 중동시장으로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센터입니다. 여기가 올해 4월인가 개관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쪽이 OST가 인기가 좀 드라마 OST 이런 쪽이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4월인가 5월달에 OST 콘서트도 조촐하게 한번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리뷰를 해왔었는데, 여기 있네요. 이게 언제였더라? 9월달이었나? 8월인가 9월쯤에 한국 OST 콘서트를 또 했었습니다. 요거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드려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자, 한국의 K컬처가 보통 두바이에선 그럼 뭐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했을 때 드라마냐 음악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음악으로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인기가 많고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1등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여러 번 봤어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피지컬 아시아가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넷플릭스 1등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그 요리하는 드라마 있었죠. 그런 것도 1등이었었고, 근데 음악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이슬람 문화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길거리에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놓는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두바이에 와서 보신 분들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왕정으로 딱 지배가 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뭔가 반항을 하는 힙합이라든가 뭐 브레이크 댄스 이런 것들이 조금 여태까지 이 이슬람 문화를 끌고 오기에는 안 맞는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음악에 대한 부분들은 발전이 많이 안 돼 있고 컨텐츠가 좀 약한 거죠.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인도 관련된 인도 쪽에서 들어오는 영화들이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고 유럽 쪽이라든가 중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간 영화들이 또 있는 것 같고 한데 그게 막 이렇게 글로벌로 쫙 확산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직 없는 거죠. 자,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게 K-드라마입니다. K-드라마의 이 인기들을 얻어가면서 제가 올해 초에 느끼기에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모이는 것들 보면은 약간은 뭐랄까 매니아틱한 사람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때 이 OST 콘서트 이날 물론 그 공간을 다 채우진 못했는데 야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시간이 흘러갔고요. 여기가 6, 7, 8월 정도는 완전히 비수기 막 45도 이러니까 바깥에서 행사 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지금 11월이고요. 날씨가 이제 27 지금 밤인데 27도 그리고 낮에는 한 33도 햇빛 따사롭게 이렇게 비추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컨퍼런스 행사 같은 것들 하는데 오늘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그러면은 두바이에 어떠한 한국 관련된 행사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달이네요. 지난달 말에 뷰티 엑스포가 있습니다. 뷰티 월드. 두바이 뷰티 월드가 전 세계 뭐 뷰티 관련된 행사 중에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엄청 큰 행사였었고요. 거기에 한국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나 한국 그 코스메틱 제품에 인기가 엄청 많았고 이런 것들을 막 찾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뷰티나 이런 것들은 잘 안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행사들을 조금 더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게 이제 8일 토요일날 새벽이거든요. 아침 새벽. 근데 어제랑 오늘 이틀간 자 이렇게 알 에마라트 파크라고 해서 이게 아부다비에 있는 그런 공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틀 양일간 행사를 해요. 행사 내용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태권도 그리고 난타 뭐 전통 음악 K-팝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컬처 익스피리언스 뭔가 체험하는 존 같은 건 상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난타도 하고요. 여기 한국 전통음악 사물놀이 그리고 K-팝 콘서트를 K-팝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보이그룹 VBS라고 해서 그리고 뭐 데몬 헌터스가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이 드라마 노래 같은 거 따라 부르기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요게 이틀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많은 두바이 현지하고 한국의 이런 많은 정부 기관들 그리고 업체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게 11월 7일, 8일이고요. 그 다음에 K 엑스포가 열립니다. 요거는 15일, 18일 한 3, 4일 동안 하는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전시관 하나 빌려가지고 한국 브랜드들 이렇게 전시관을 빌려가지고 한 400여 개 기업이 모여서 한 7만 명 정도 예상하니까 그래도 꽤 큰 행사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컨텐츠 관련된 산업 수출을 촉진하는 이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K-팝에 대한 흐름이 이제는 기름을 확 붓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게 엑스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여기 16일 글로벌 빌리지라고 있는데 글로벌 빌리지가 자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두바이 지금 아까 시내 여기 공항 있었고 여기에 360 있었고 지금 여기 약간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동떨어진 데 있습니다. 여기 월드 오브 어드벤처 이것도 놀이파크 이건데 자 보시면 이렇게 뭔가 큰 땅이 하나가 있죠. 여기가 놀이공원이에요. 규모가 엄청 큽니다. 이쪽이. 자 글로벌 빌리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거대한 나라별로 테마가 딱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대한 놀이공원입니다. 엄청 큽니다. 여기 한번 가면 체력이 쭉쭉 빠져요. 나라마다의 관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국관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공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곳이 올해 제가 듣기로 저기 연간 방문객 최대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 왔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여기는 여름에 야외여가지고 여름에는 영업 안 하거든요. 다시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엄청나게 규모가 있게 옵니다. 하루 방문객 찍어볼까요?
자, 하루 방문객이 어느 정도 했더니 작년에 1,000만 명 왔고요. 한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5, 6만 명이 오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가면은 뭐 아이들 뭐 빠글빠글 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 K 엑스포와 관련된 공연을 또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드림 콘서트가 또 있습니다. 드림 콘서트는 아부다비에서 하는데 요거는 11월 20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1월 22일에 있고 에티하드 파크, 요게 그 아부다비의 가장 메인이 되는 공연장이에요. 자, 라인업 좀 볼까요? 여기 세븐틴, S쿱, 민규 요 멤버 둘만 나온다는 건지 세븐틴 그룹이 있고 여기가 엄청 유명하죠. 그리고 에이티즈라고 여기도 유럽 쪽이나 해외에서는 엄청 유명한 그룹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 레드벨벳, 뭐 트리플 S, 방예담 뭐 모르는 그룹도 있고 하긴 한데 자, 여기 두 군데가 아마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빵 때려주면 아마도 내년쯤에는 블랙핑크나 BTS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여기 팬들도 BTS 공연이 다 내년쯤에 있지 않을까, 뭐 날짜는 확정이 안 됐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컨텐츠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또 하고 나면 그 이어서 후속으로 한국의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엄청 났었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아마 올라와야 되겠죠. 그럼 그런 흐름을 타면은 이 드림 콘서트 이후로 내년도에는 한국 음악이라던가 이런 K-팝, 진짜 K-팝에 대한 것들의 수요가 조금씩 더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연들이 연속적으로 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이번 달에 메인으로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두바이 런이라고 있어요. 두바이 런. 요거 11월 23일인가 하는데, 네, 11월 23일에 해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쉐이크 자이드 로드라고 해서 이 메인 그 로드가 있어요. 여기 끝에 지금 안 보이죠?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체 한 10km인가를 이렇게 뛰는 5km, 10km인가를 뛰는 그 그냥 간단한 조깅 행사예요. 여기 왕세자가 지금 11월 달에 뭐 3030 해가지고 30분씩 30일간 운동을 하자, 이런 건강 캠페인을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죠? 두바이 런 3030. 여기에 뭐 제가 알기로 뭐 10만 명 이상이 여기 하루에 와가지고 길을 가득 메워서 이렇게 뛴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축제 같은 거죠. 두바이가 뭐 사막이고 덥고 막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요즘 날씨는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26도에서 33도. 그러니까 지금 이 날씨로 내년 한 3, 4월까지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뭐 전지훈련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두바이가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두바이 런이 또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 JTBC 마라톤 뛰고 두바이 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다. 러너블과 달리고 두바이 가자. 그래서 그 시무뜸 씨 있죠. 시무뜸인가? 히브뜸인가? 시무뜸. 그분이 약간 이 리더처럼 해가지고 인플루언서들하고 이 러닝 하시는 분들이 여기 두바이에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네요. 두바이 원정대에서 시무뜸 씨랑 권은주 코치 이런 분들을 저기 리더로 해가지고 관광청이랑 협력해서 이런 행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두바이에 피트니스 관련된 것들이 부각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박준용 UFC 쪽에서 박준용 선수가 아부다비에 지난달 말에 와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이제 이때는 아쉽게 패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김동현 씨도 10월 말에 와서 뭐 그룹으로 하는 어떤 주짓수 관련된 그런 행사를 했더라고요. 참석했더라고요. 킨텟 5. 그래서 이 아부다비랑 이쪽이 UFC 이런 격투기도 사실은 엄청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두바이 뭐 무슬림이고 이슬람 뭐 이런데 그 무슨 분위기일까라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잖아요. 컨텐츠. UFC도 있었지. 그리고 김동현 선수도 두바이로 오면서도 이런 것들이 막 노출이 점점 되고요. 두바이 런 자체 행사도 엄청 크게 있고, 뭐 사이클에 대한 행사도 있고, 점점 그런 행사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올해 초에 몇 개 리뷰를 해놨던 뭐 경마라던가 이런 것도 있는데, 스포츠 쪽으로서의 점점 이런 버라이어티한 행사들을 막 글로벌로 하고 있는 그런 강국이 되지 않을까, 허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사우디랑의 차이가 조금 벌어지게 되는데, 사우디도 요즘에 뭐 투자 같은 거 엄청나게 하고 막 이런 건설 이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화적인 부분,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이 두바이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 같은 걸 막 계속 하면서 여기서 즐길 수 있게끔, 관광하기 좋게끔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슬람의 문화권을 깨고 나가야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우디는 또 메카가 있잖아요. 약간 이 정통 그게 있어서 그거를 깨고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언톨드라고, 여기 마침 지금 싸이 나왔네요. 언톨드라고 해서
저도 고민인데 엘렌 워커 아시죠? 여기 DJ 페스티벌인데 4일 동안 해요. 오늘이 지금 8일이 됐으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언톨드 페스티벌이 어떤 거냐? 저는 사실 DJ들 잘 몰라가지고 이 한 분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왔었던 패기구님 있고, 자 DJ가 엄청나게 옵니다. 4일 동안 완전히 페스티벌을 해요. 여기 뭐 스티브 이 사람도 유명한 것 같고 블록체인 쪽에서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4일 동안 어떤 큰 또 두바이 리조트 앤 파크라고 하는 그런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둬놓고 막 이제 음악을 계속 틀고 있는 그런 행사를 4일 동안 합니다. 네, 이 명단을 계속 내리는데 끝이 없죠. 네, 이런 행사를 하고 여기 인스타그램도 살짝 들어가서 보면 분위기 이제 막 영상 올라온 것들이니까 규모가 어떨지 여기 규모가 엄청 커요. 여기도 몇만 명이 아마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 사람이 스티브 아오키 아닌가? 케이크 던지는 이벤트를 하네요. 네, 이 두바이가 이런 것들이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두바이 가면 막 고지식하고 왠지 그냥 건물만 있을 것 같고 한데 이 안에 이렇게 소프트한 말랑말랑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컨텐츠 만드는 속도가 이 행사 만들어진 속도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쭉 소개를 해드렸고, 자, 이 얘기를 이제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에서의 진짜 마지막 프리미엄은 이제는 기술력도 다른 나라에 밀리는 것들이 막 생기고 있고 단가 경쟁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트렌드라던가 뭐 이런 뭐 패션 쪽 이런 컨텐츠 이런 것들로 조금 승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야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기술 베이스로 움직이는 뭐 다른 영역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두바이에 그냥 진출하려고 했을 때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는 사실 솔직히 K 컨텐츠 막 유명하다고 해도 두바이에서 뭐 K-팝 알아주지도 않고 진짜로 뭐 저기 별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K에 대한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세계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붙는 느낌이 이제 생겼고 마침 이번에 행사 이런 것들을 쭉쭉 하고 나면 점점 더 팬덤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이제는 언젠가부터 글로벌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우리의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만큼 콘텐츠를 잘 쭉쭉 만들어내서 흥행을 시키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그런 콘텐츠적인 퀄리티라든가 이런 스토리 전개 이런 것들이 조금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잘 또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두바이를 베이스로 사업을 진출할 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게 지금 두바이에 와서 콘텐츠 쪽으로만 지금 열심히 뭔가 만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소개할 때 얘기하잖아요. 콘텐츠로 브랜드를 만드는 한국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이게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유튜브의 기술을 타고 나면은 또 영어로 저절로 번역이 돼가지고 콘텐츠가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어느 정도 하면서 콘텐츠를 저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공유드렸던 내용들이 아마 콘텐츠나 뭐 뷰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간이 되는 것들은 하나하나 또 찍거나 영상을 좀 받아가지고 공유를 드리면서 오늘 요번에 이 11월 이 시점 이후로 K 콘텐츠가 또 얼만큼 이렇게 확장이 되고 또 폭발력이 생기게 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감지를 하면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